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어. 함수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있는데 와 이거 형태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일단 그려보려고 그래요 먼저. 자, 그려볼 건데 정리를 먼저 한번 하고 들어갈까? 해볼게요. fx는 일단은 안에 거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절대값 2분의 1에 x 빼기 3제곱이라 해도 되죠, 그쵸?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그치? x가 알파 미만 또는 베타보다 클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tx 빼기 4인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tx 빼기 4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꼭지점이 어디 있나 한번 봅시다. 절반의 제곱 해주면 4분의 t제곱 빼기 4분의 t제곱 빼기 4겠죠, 그쵸? x 빼기 2분의 t의 제곱 더하기 4분의 t제곱 빼기 4가 될 거예요. 맞죠? 그쵸? 여기다 적어볼게. 자,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언제다? 이렇게다. 그치?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알파랑 베타가 뭐냐인데 알파랑 베타는 얘네 둘이가 어떨 때야? 얘네 둘이가 어떨 때야? 서로 뭐 할 때? 이렇게 같을 때죠. 이렇게. 그쵸? 같을 때의 두 실근이니까 실제로 함수로서 봤을 때는 이 알파랑 베타는 이 둘의 교점값이야, 교점값. 오케이? 일단 이걸 기억해 보세요. 자, 나 먼저 그냥 생으로 이 함수를 그려보려고 그래, 이 함수. 자, 이 함수는 여기 있죠, 그쵸? 이거를 그리는 방법. 먼저 2분의 1에 x 빼기 3제곱 마이너스 2를 그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린다. 이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돼? 그래프 개형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따라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얘만 보면은 감소함수의 형태를 띌 거야. 이게 점근선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맞나요? 자, 그리고 특히 x축과의 교점 찾아볼까요? x축과의 교점? 그 2분의 1의 x 빼기 3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볼 거야. x축과의 교점은 함수값이 빵의 경우니까요. 그래서 구해보면은 2를 푸는 거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x 빼기 3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즉 x가 2인 경우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이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은 얼마다? 2,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 2를 찍어봐. 그럼 함수 개형이 어떻게 되겠어? 자, 밑에 좀 연장해 볼까요? 여기 연장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점근선이 있을 거다. 점근선 어떤 거? 마이너스가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겠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그렇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긴 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접어 올리는 거야. 접어 올린 게 저 위에 있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그럼 여기는 점근선도 위로 슬며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돼가지고 2로 올라가 있겠죠, 그쵸? 그럼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된다? 요런 식으로 돼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요런 식으로 가겠죠, 그쵸? 맞나요? 이게 지금 내가 그린 이 함수는 요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함수. 알겠죠? 아직 fx 안 그렸어요. 자, 여기 밑에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자, 2차 함수는 일단 정보를 한번 여러 개 나열을 해볼까요? 첫 번째 정보. 일단 꼭점 좌표는 얼마다? 2분의 t, 4분의 t제곱 빼기 4다 이 말이야. 맞죠? 자, 이거 모양 형태가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 맞나요? 이거? 뭔가 이렇게 쓰고 싶게 생기지 않았니? 이렇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꼭점 자체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프 있죠? 그죠? x에다가 2분의 t를 대입하면은 여기다 2분의 t를 대입하는 순간 y 값이 딱 4분의 t제곱 빼기 4 되지 않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현재 이 꼭지점이 무조건 어디 위에 있다? 이 함수 위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꼭지점.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4를 그려볼 건데, 지금 t가 어차피 이 뭐라 그랬어요? 4보다 큰 수라 했죠. 4보다 큰 수기 때문에 일단 여기 마이너스 4 딱 찍고요. 함수가 요런 식으로 생겼겠지. x제곱 마이너스 4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x제곱 마이너스 4가 필요면 또 2,0도 지나거든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현재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무조건 어디 위에 있다? 요 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꼭지점이 여기라면 실제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꼭지점이 여기 있다면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정보겠죠,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써놓으면 좋다고 써놓으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좀 여기까지만. 그 두 번째 정보. 꼭지점에 x좌표 있죠. 꼭지점에 x좌표. 꼭지점에 x좌표가 2분의 t죠, 그쵸? 근데 t가 지금 4보다 크다 그랬죠. 4보다 크다 그랬으면 2분의 t는 몇보다 크겠어? 양변을 2로 나누면 2보다 크겠죠. 그쵸?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꼭지점의 x좌표는 대칭축을 의미하기도 하죠. 대칭축이 2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대칭축이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가 x는 2라인이거든요. 여기보다 무조건 꼭지점, 그러니까 대칭축이 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도 2보다 크기 때문에 꼭지점이 이 축을 기준으로 x는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형성되는 얘기죠. 알겠나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자, x는 2에서의 함수값 한번 볼까요? x는 2에서. x는 2에서의 함수값은요. 여기다가 대입하기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더하기 2t 빼기 4지, 그치? 그러면 2t 빼기 8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2t 빼기 8. 자, 근데 아까 위로 올라가가지고 t가 4보다 크면 2t는 8보다 크고요. 그쵸? 그리고 2t 빼기 8은 자연스럽게 몇보다 크겠어? 0보다 크겠죠? 그래서 x는 2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이차함수의 점 좌표가 2,2t 빼기 8이 되는데 현재 얘가 무슨 값이다? 양수가 된다 이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x는 2에서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요 위에 찍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x축보다. 그래서 꼭지점은 현재 지금까지 정보를 정리를 하자면 대칭축이 2보다 크죠. 대칭축이 2보다 크고 2에서 함수값이 양수면은 지금 꼭지점은 무조건 요 라인에 있는 거예요. 요 라인에. 요 라인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요 라인 위에 어디에 뭐 랜덤으로 여기 찍히면은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나요? 됐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꼭지점이 있을 수 있는 곳만 그려놓을게요. 꼭지점이 있을 수 있는 곳. 지금까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자, 어떤 정보들이 있었어? 꼭지점은 현재 x제곱 마이너스 4 위에 있다. 이렇게. 그 다음 대칭축이 2보다 크다. 꼭지점이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구나. 그리고 2에서 함수값은 양수구나. 그러면은 이제 요 라인에 아까 x제곱 마이너스 4 그린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위에 현재 2차 함수가 있는 거예요. 2차 함수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2차 함수 꼭지점. 됐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봤어요.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막 엄청 자세하게 안 보여도 되긴 한데, 자, 그래서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꼭지점을 딱 찍어놓고 2차 함수를 그렸다고 해봐. 그럼 일단 확실한 거는 뭐냐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질 때 이 지수함수의 절대값 함수랑 2차 함수와의 교점은 딱 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에 하나씩 생기겠네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점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생기더라도 요 교점은 무조건 왼쪽이랑 오른쪽에 생긴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렸다고 한다면 교점의 x좌표가 각각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 아니야?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맞나요? 자, 그럼 이제 fx도 그릴 수 있게 돼. fx는 어떻게 그리냐면 결국에는 알파랑 베타 교점값 기준으로 이 사이값 범위에서는 뭘로 그리겠대? 2차 함수로 그리겠대. 그리고 양끝값 범위로는 뭘 그리겠대? 지수 함수, 절대값 함수를 그리겠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여기다 그리는 함수 fx는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여기 있다면 알파, 베타 양끝값 범위로는 지수 함수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차 함수, 이 사이값 범위는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그래서 함수의 개형이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이게 현재 f가 되는 거야. 알겠나요? 됐나요? 자,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봐봐. 이제 fx는 찾았고 fx는 ft분의 2라는 것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겠대. 자, 이것도 함수로 해석할 거야. 어떻게 함수로 해석하냐면 y는 fx와 y는 f2분의 t라는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두 개가 돼야 된다로 해석을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이 y는 f2분의 t가 뭔지 궁금하죠, 그렇죠? 자, 얘는 보니까 f2분의 t가 뭐야? f2분의 t라는 애는요, 딱 어디야? 요 꼭지점의 x좌표 값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f2분의 t라는 애는? 그러니까 f2분의 t라는 애는요, 결국 2차 함수의 꼭지점의 함수값이 되는 거야, 함수값. 그럼 y는 f2분의 t라 한다면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 그래프상에서는, 이 예시에서는요. 얘가 f2분의 t 아니야? 이 상수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상수함수. y는 f2분의 t. 딱 여기가 2분의 t였으니까요. 맞아?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y는 상수함수 f2분의 t랑 y는 fx와의 교점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지금 그린 예시에서는 y는 fx랑 y는 f2분의 t랑 교점 개수가 몇 개예요? 1, 2 해가지고 두 개 나오는 거 보여요? 두 개 나오는 거. 두 개 나오죠, 그쵸? 그럼 얘가 가능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원래대로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맨 처음으로.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요. 정리를 해보면 다 지우고, 이것도 여기 있는 거 다 지우고. 자, 일단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무조건 어디 위에 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위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쵸? 자, 만약에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여기 있었다고 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쵸? 그럼 실제 fx는 어떻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 이렇게. 그럼 꼭지점 값은 여기 있죠, 그쵸? 그럼 여기서 y는 f2분의 t를 그어. 그 다음에 y는 fx와의 교점을 계속 확인하는 거야. 자, 이럴 때는 교점이 몇 개예요, 또? 이렇게 1, 2, 3 해가지고 3개가 되죠, 그쵸?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쵸? 맞나요? 그럼 다시 다른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케이스. 자, 다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 이번에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조금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를 한번 해봐. 그럼 2차 함수 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실제 fx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이 교점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그럼 y는 f2분의 t라는 상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교점이 또 몇 개야? 3개죠, 그쵸? 1, 2, 3 해가지고. 보이나요? 그러니까 지금 2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돼야 되는 것 같아?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좀 더 위에 찍혀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예시처럼 예를 들어 이런 거, 요런 쪽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해봐요. 이렇게. 그럼 실제 fx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교점 기준으로 지수, 2차, 지수 이런 쪽으로 그려지는 거야. 맞죠? 이렇게 됐을 때 꼭지점 좌표는 여기 있고요. 그럼 y는 f2분의 t는 여기 있고요. 이때는 교점이 1, 2 해가지고 2개가 된다. 가능해지는 경우다 이거지.
맞나요? 됐나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만족하는 t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어디까지 그려졌을 때 딱 이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차함수가 아까 우리 너무 꼭지점이 낮게 있을 때는 안 됐었지, 그치? 어디까지 가능할까? 내가 봤을 땐 딱 여기까지 가는 것 같아.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는 경우? 점근선 위에 있는 경우 있죠.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fx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쵸?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꼭지점의 y값은 여기 있기 때문에 점근선이 y는 2가 되는, 아니 점근선이래, 상수함수가 y는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교점은 1, 2만 생긴다 이거지. 그쵸? 왜? 이쪽에서는 점근선이기 때문에 안 닿잖아, 노란 선이랑. 맞나요? 이때가 처음으로 딱 그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나오는 순간이다 이거지. 여기서 만약에 꼭지점이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볼게. 꼭지점이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차함수 그려지고 fx 그려진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꼭지점에서의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꼭지점이 여기보다는 요 점근선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가 가능한 케이스다라는 거야. 오케이? 말이 좀 어렵네요. 결국에는 최종 조건은 뭐다? 꼭지점의 y좌표, 그쵸? y좌표가 지금 얼마야?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4지. 얘가 몇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점근선 값보다는 위에 걸쳐 있어야 된다. 2 이상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걸 풀어주면 t값 범위가 나오겠죠. 2분의 t제곱은 6 이상이다. 그럼 4분의 t제곱은 6 이상. t제곱은 몇 이상? 24 이상이 되는 거야. t값 뭐라 그랬어? 4보다 큰 실수 t라 그랬죠, 그쵸? 그럼 가능한 t값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4 이상이 되겠죠, 그쵸? 얘는 2루트 6이고요. 결국 가능한 t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t의 최소값은 루트 26. 2번이 2번이 아니라 루트 26이 아니라 미안해요. 2루트 6.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